여보세요. 딱 이 세 글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무심코 내뱉은 이 한마디. 그 짧은 순간에 한 사람의 통장에서 5천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어수룩하거나 욕심 많은 사람이나 당하는 일이라고, 나는 똑똑하니까 조심만 하면 절대 당할 리 없다고. 그런데 지난 한 해 이 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의 명단에는 믿기 힘든 직업들이 올라 있었습니다. 현직 검사가 있었습니다. 현직 판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직접 진행하던 강사 본인까지 똑같이 당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조심하라고 가르치던 사람이 정작 자기 차례가 오자 그대로 무너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알아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멍청해서 당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함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바꾼 범인의 이름은 우리가 매일 듣는 그 단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먼저 몇 년 전 보이스피싱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색한 말투에 누가 들어도 이상한 억양, 검찰이라면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요청하는 황당한 수법. 그때는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누구나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했습니다. 나는 저런 거에 안 속는다고. 하지만 바로 그 방심이 지금 가장 위험한 약점이 됐습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오늘의 사기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흉내내려면 그 사람의 음성이 몇 시간 분량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10초로 줄었습니다. 다시 30초가 아니라 단 2, 3초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한마디만 해도 그 짧은 음성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복제된 목소리는 당신이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을 진짜처럼 만들어냅니다. 엄마 나 사고 났어. 아빠 나 좀 살려줘. 울먹이는 목소리까지 똑같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딸의 목소리로 5천만 원을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에 곧장 돈을 보낼 뻔했지만 직접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고서야 가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합성음이었습니다. 가족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목소리. 이게 지금 우리 곁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목소리만 위험할까요?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얼굴입니다. 한 여성은 사회관계망에서 알게 된 남성과 영상통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했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남성이 소개한 투자에 2억 원을 넣었습니다. 2달 뒤 출금은 막혔고 돈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영상통화 속 그 얼굴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였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그게 조작된 화면이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과 귀로는 더 이상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시대. 우리는 지금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골방에 숨은 한두 명의 짓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적발된 한 범죄 조직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회사처럼 움직였습니다. 한국인 총책 아래 인사팀이 있고 자금을 대는 조직이 따로 있었습니다. 전화를 거는 팀과 압박하는 팀이 나뉘어 있었고 놀랍게도 인공지능만 전담하는 기술팀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가짜 투자 강의 영상을 만들고 영상통화에 들어갈 얼굴을 합성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은 겁니다. 폐공장과 호텔을 통째로 사들여 범죄 단지를 차렸습니다. 이 조직 하나가 낸 피해만 120억 원이 넘습니다. 어설픈 사기꾼이 아니라 첨단 기술로 무장한 다국적 기업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 한 사람이 이런 조직과 맞서 이긴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제 숫자로 그 규모를 못 박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3년 약 4,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단숨에 2배 가까운 8,500억 원대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 2해 만에 2배가 넘게 불어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한 사람당 피해 규모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 당하면 평균 2,500만 원 정도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그 금액이 2배인 5천만 원대로 커졌습니다. 한 번 걸리면 그대로 한 가정의 노후가 통째로 날아가는 액수입니다.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한 교사는 정년퇴직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 한 통이 시작이었습니다. 사기범들은 금융기관과 검사와 수사관을 차례로 사칭하며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은 채 그들은 명품 시계를 사오게 했고 다시 금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37년 평생을 정직하게 모은 퇴직금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 없던 그가 퇴직하면 가려던 여행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시골에서 작은 공방을 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학교 행정실장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다 장모님 돈까지 빌려 2,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오래 남습니다.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자기 모습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일도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80대 여성이 검찰과 경찰을 사칭한 전화에 소가 무려 110억 원을 잃었습니다. 석 달 동안 8번에 걸쳐 송금했지만 은행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기범들이 가짜 부동산 계약서까지 만들어 창구에 내밀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령 사회로 갈수록 노린 듯이 노년층의 자산이 통째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당하는 사람이 부주의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사기를 안 당한 사람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직 자기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마추어는 절대 프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은 하루 종일 사람을 속이는 일만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반면 우리는 살면서 단 한 번 그 전화를 받습니다. 그것도 가장 정신없고 불안한 순간에 정교하게 짜인 각본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누구나 그 순간이 오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다행히 희망의 신호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가 힘을 합친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외교부와 경찰과 통신과 금융이 따로 놀던 칸막이를 허물고 함께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은 작년 가을부터 꺾이기 시작해 올해까지 7달 연속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30%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개인에게 조심하라고 외치기만 하던 방식에서 국가가 직접 막아주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자 비로소 숫자가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여기엔 그림자도 있습니다. 한쪽 문을 막으니 범죄가 다른 문으로 옮겨갔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해지자 이번에는 노쇼 사기와 로맨스 스캠과 가짜 투자 권유 같은 신종 수법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이 세 가지 신종 사기 피해가 2,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물을 한쪽에서 누르면 다른 쪽으로 솟구치는 풍선과 같습니다. 완벽한 차단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방심은 여전히 금물입니다. 전화만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문자도 똑같이 진화했습니다. 해외에서 수십만 원이 결제됐다는 알림, 정부가 생계지원금을 준다는 안내,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통보, 심지어 돌아가신 분의 부고나 결혼 청첩장을 가장한 문자까지 날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어색한 주소 하나로 금방 티가 났지만 지금은 진짜 기관의 문자와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받는 사람의 나이와 상황을 미리 파악해 딱 맞는 미끼를 골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험생이 있는 집에는 합격자 발표를 사칭하고 군 입대를 앞둔 사람에게는 예비군 통지를 가장하는 시기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이런 미끼 문자가 50만 건 넘게 뿌려졌고 이는 재작년보다 무려 14배에 늘어난 규모입니다. 무심코 누른 링크 하나가 내 휴대폰 속 모든 정보를 통째로 넘기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머릿속에 새겨둘 몇 가지 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면 문자가 옵니다. 둘째, 어쩔 수 없이 받았다면 상대가 먼저 말하기 전에는 내 입으로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 한마디가 곧 그들의 재료입니다. 셋째 검찰이나 경찰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나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공공기관은 등기 문서를 먼저 보냅니다. 넷째 가족이 다급하게 돈을 요구하면 일단 끊고 평소 알던 번호로 직접 확인합니다. 가족끼리만 하는 질문 하나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누군가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앱을 깔라고 하면 그 순간 멈춥니다. 그것이 함정의 입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먼저 오가는 거래는 거의 사기라고 의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노력에도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범죄 조직을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한 전문가의 말처럼 이건 개인과 범죄자의 싸움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막아야 할 새로운 안보 문제가 됐습니다. 통신과 금융과 수사기관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가짜 음성과 영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기술이 보편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혹시 당하더라도 절대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잘못은 속인 자에게 있지 속은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끄러워 숨는 순간 범죄자만 웃습니다. 여보세요. 다시 이 세 글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전화벨이 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아직 당하지 않은 건 똑똑해서가 아니라 단지 차례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사람에게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부모님과 당신의 자녀에게 말입니다.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평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